명제는 갈 것 같은데 이번엔 니네가 시험이 압도적으로 다 늦으니까 명제는 갈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갈까는 관건이에요. 됐죠? 실용고는 여기서 내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설마 2학기도 1학기처럼 난리를 칠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얘 중간고사 안 봤잖아.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보는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학교가. 그 짓거리를 또 반복할 것인가? 난 그게 또 궁금해요. 선생님이 시험 관련해서 얘기 하나 해주시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시험. 그렇게 기말고사 작사를 냈는데 더 어렵게 낸다고? 그러게요. 니네 학교 뭐 대학 보내는 거 포기한 거야? 근데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는데 당연히 어려웠어요. 아니 당연히 어려운 건 맞아요. 여기가 압도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데 니네가 1년 코스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1단원이. 니는 뭐 대학 안 보낸다 학교에서. 등급은 좀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가 지향하는 등급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근데 니네 학교 등급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상위권이 압도적으로 많고 하위권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피라미드로 가든가 사실 제일 좋은 게 이거야. 학교에서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야. 다이아몬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걸 다 좋아한단 말이지. 뭐 어쩌자는 플레이인 건지. 그럼 너네는 셋 중에 여기 클래스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클래스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네 부교재 확정 났어? 또 사오래? 확정 났어요. 네. 또 사오래? 네, 서울. 그 친구 또 사오래? 응. 그 친구 영상 찍어야 되네. 아이씨. 일요일날 인강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토요일날 찍을까? 토요일날 나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6시면 끝나는데. 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토요일날 찍을까? 나쁘지 않은 시도. 토요일날 찍는 거 나쁘지 않은 시도. 토요일날 찍어야겠다. 자, 보세요. 오늘은 마지막 단원이죠. 드디어 finally 끝납니다. 이 지긋지긋했던 됐습니까? 이 지긋지긋했던 1단원이 드디어 끝나는 말입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총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네들에 대한 이동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개념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거는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사이의 관계를 내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것까지 한번 외워보라고 하긴 했었어. 오늘은 그래서 거기 관련된 문제부터 풀기 전에 가볍게 복습을 하면 점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정도만큼 x랑 y 자리에다가 각각 다 더한다 그랬습니까? 뺀다 그랬습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그만큼 다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기억 안 나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복습시켜 줄 테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 돼요. 점의 이동은 더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도형의 이동은요. 그만큼을 더한다 아니면 뺀다? 뺀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85쪽에 1번,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은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점의 평행이동은 아예 안 나오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나오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번을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보자. 정리할 게 없어요. 그냥 잘 보시게 되면은 봐봐라.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잘하면 되냐면 잘 읽어. 그리고 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좀 해. 그럼 보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할 거는 그냥 뭐 하라는 거밖에 없냐면 읽어라. 그냥 뭐 해라? 그냥 진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선이 이 x-my에 나는 더하기 4-m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 직선이 이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어요? n만큼 이동시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기 x에서 3만큼을 더하는 거야 아니면 빼는 거야? 더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도형이에요? 점이에요? 직선인데?
뭐요? 직선은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점은 진짜 말 그대로 좌표만의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좌표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도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점은 좌표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좌표가 아니면 싹 다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도형을 기준 잡으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에다가 나는 x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평행이동한 정도 3만큼을 x에서 더해주면 돼요? 아니면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해 아니면 빼? 여기는 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m을 기준으로 잡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y도 마찬가지네. 그럼 y축으로 이동한 정도를 y에서 n 이렇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시면 돼요? 빼주면 돼요? 똑같이 얘네들도 더하면 돼? 빼면 돼? 빼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주고 상수는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나는 4-m 이렇게 잡아준 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어지니까 정리만 해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분배해줄 거 분배해줘서 2x-u m도 분배해주니까 -my에다가 나는 더하기 그래서 mn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m 얘가 0이다 라는 거 잡아주게 되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다 상수니까 끝으로 몰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 친구들 다 상수니까 끝으로 몰아버려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x -my에다가 나는 나머지들 다 몹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mn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얘 4-6 정도는 계산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m 잡고 4-6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까지 계산해주게 된 게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식이 저기 있는 우리 문제에서 준 2x 빼기 3y 더하기 1은 0이다. 같대 아니면 다르대? 이 식이 이걸로 같아진대 아니면 달라진대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같아요. 왜냐면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저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거 나오는데 이게 저거랑 같아진대.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랑 그럼 내가 저기 평행이동한 식이라고 주어진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요 2x 빼기 3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식 두 개가 서로 같더라. 이거 증명하시게 되면은 종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계수 비교하시면 돼요. 둘은 항등식이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m은 나왔지. m이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서 m 바로 나오네. 얼마야 m은? 그래서 m이 3이야. 그럼 여기 3 들어가면 여기도 3 들어오고 여기도 3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상수항이 n에 대해서 싹 다 정리가 돼버리지. 그럼 n에 대해서 싹 다 정리되어 있는 요 식 자체가 나는 플러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시기만 하면 끝. 그러니까 n은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을 찾아서 2를 더해줘라.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끝났고 그럼 2번도 보시면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해석해야 되는 게 하나 보여집니다. 그럼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잘 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x 플러스 x, y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x 빼기 5 그 다음에 나는 y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 우리는 얘네들 딱 보는 순간 평행이동의 정도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평행이동의 정도를 우리가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있지. 그럼 이거는 잘 봐. 여기 f 같은 게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도형이 아니면 점이야.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x, y 뒤에 붙어 있는 숫자 -5랑 여기는 플러스 1이 그거 그대로 얘가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친구들이 그 친구 고지고대로 뭐가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이게 평행이동한 정도지. 왜? 점은 그 숫자에다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니까 평행이동한 정도를.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읽는 순간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신 거예요? 그치,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하셨으니 얘가 1만큼 평행이동하셨으니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종료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준 거를 토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얘를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나는 -4x -6y 더하기 a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는 지금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를 내가 지금부터 평행 이동할 건데 그럼 이걸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쓰게 되는 평행 이동이 바로 이거다. 여기까지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결론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정도를 여기서 읽어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 이동한 정도를 읽을 때 얘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셨고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5만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은 종료니까. 그래서 얘가 1만큼 이동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이거네.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이 그래서 나는 16이래요.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종료인 거잖아. 그럼 봐봐. 요렇게 둘을 보니까 얘네들의 형태 자체가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달라요. 형태가 좀 그렇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랑 형태가 지금 현재 둘이 그냥 다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형태가 둘이 좀 달랐으니까 그럼 형태를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정하나요? 그럼 여기까지 인정을 하죠. 그럼 니네가 골라요. 형태를 똑같이 맞출 겁니다. 그럼 형태를 이쪽으로 맞출래? 아니면은 이쪽으로 맞출래? 이걸 이제 니네가 골라야 돼요. 그럼 니네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게 둘 중에 누구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더 편안하게 맞춰질 수 있는 게 오른쪽이에요? 아니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 훨씬 더 낫지. 왜? 오른쪽은 XY가 여기 안쪽, 여기 안쪽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들끼리 계산하면 그만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굳이 전개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쟤를 바꾸면 되는 거지. 게다가 쟤는 심지어 A 제외하고는 다 완벽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제외하고는 다 완벽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즉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x는 x끼리 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y는 그래서 나는 y끼리 몰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상수 잡을 건데 그 상수가 넘어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a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여기 필요한 숫자가 더하기 얼마죠? 여기 더하기 4 필요했고 여기 더하기 얼마가 필요하죠? 9가 필요하니까 결국 여기 더해주면 얘는 얼마를 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13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를 토대로 나는 x-2의 제곱과 y-3의 제곱 만들어주면 그만이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우리는 13-a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이 친구가 왼쪽에 있는 친구예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친구를 오른쪽의 친구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평행이동 정도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평행이동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됐어? 그럼 여기 있었던 x랑 여기 있었던 y가 그냥 바뀌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얘네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니까 다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x라는 친구한테는 그래서 내가 원래 x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5를 그래서 더해요? 아니면 빼요? 그래서 더하기 5,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y축으로 이동한 정도 1만큼을 더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빼주면 됩니까? 빼는 거니까 그래서 1 빼주고 거기에 우리는 3을 더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곱 만들어주는 게 오른쪽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뭐야? 그냥 13-a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이 같더라. 이거 증명하면 끝.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여기 안쪽에 들어간 게 이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A, B를 다 구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감을 좀 잡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한 거고 평행이동은 어려워봤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평행이동에서 니네를 죽이려면 그냥 계산량으로 죽여버리면 돼.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5분을 잴 테니까 여기 문제 2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것도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1번은 힌트를 주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 이동한 거야? 그냥 진짜 점만 해석해보면은요? P 3P. 그치?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3P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단 말이지. 2x-3이었니? 맞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선이 2x- 얼마야? 2x 더 3. 2x 더하기 3이야? 그럼 얘를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3P만큼 이동한다고 해봐. 그럼 우리 X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여기 X라는 친구 뒤에다가 우리는 P만큼을 더해요? 아니면 빼요? 빼지. 그럼 Y는 그대로 잡았을 때 나는 여기는 2를 기준으로 그러면 나는 X에서 P 빼주면 그만이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3이 있는데 원래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여기서 빼야 되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P잖아.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야지. 어쨌든 오른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걔가 Y눈으로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그냥 3P만큼을 빼면 될까요? 더하면 될까요? 여긴 더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이쪽에서 3P를 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줘서 얘네들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됐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좀 쉽게 구할 수는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특히 직선은 이런 장난들을 좀 많이 치니까 그 직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걸 기억해 보시면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지? 나머지들은 한번 좀 해보세요. 평행이동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고 치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대칭이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니네가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 언제 들어봤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하더라. 2차 함수 하시면서. 그럼 절대 기억 안 난다고 하겠지? 어쨌든 2차 함수 하시면서 한 번은 해요. 그래서 2차 함수 하면서 한 번 하게 되는 내용이긴 한데 잘 보시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좀 강조를 하고 싶은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이해는 그냥 진짜 100%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다른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다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하나 좀 이해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그 대칭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그래서 다 똑같아. 그래서 하는 방법도 똑같고 이해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나마 니네가 이해 제일 잘 되는 건 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으로만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대칭이동은 총 4개밖에 없습니다.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니네 교과서에 있는 대칭이 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래서 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해서 우리는 2가지 대칭을 줄 거야. 흔히 얘기하면 선대칭이지. 안 적어도 돼. 여기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다. 이거 내가 이따가 왼쪽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책에 있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건데 뭘 굳이 정리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거니까 그냥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친절하게 그림까지 다 넣어줬어요. 얼마나 착해.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다 있는 거야. 네, 여기 있는 걸로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간단하게 봐. 뭘 되게 어렵게 보려고 그래. 나는 일부러 글씨를 작게 쓰는 게 여기 조그만 칸에다가 다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작게 쓰는 거야. 근데 한번 이렇게 써줘야 니네가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써줄 테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건 이것만 외워라. 그래서 축은 어차피 니네가 좌표 평면은 무슨 축과 무슨 축밖에 없어? 가로선, 세로선. 끝이. 그러니까 X축과 Y축밖에 없지? 그럼 뭐야? 이 둘만 봐. 딴 건 무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을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X축 대칭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누구냐면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가로선에 대해서 얘를 접으란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위에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걸 내가 X, Y라고 할게요. 됐어? 그럼 여기 위에 있었던 애를 아래로 이렇게 접는 게 대칭이동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접어. 선대칭이라는 게 그거잖아.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접으면 어떤 관계가 돼버릴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요 간격만큼은 똑같겠지. 왜? 그대로 접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접어서 아래쪽에 똑같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점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칭이동한 점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점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얘는 사실상 뭐 하나 바뀌게 될 거예요? y의 뭐만 바뀌게 될 거야? 부호만 바뀌게 되겠다라는 결론이 보일 거야. 왜? 지금 y만 위쪽에 있었던 애, 즉 얘가 플러스라고 간주받았던 애가 여기 0을 기준으로 갑자기 얘를 접었더니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 자체의 부호가 반대가 될 거야. x는 어차피 같은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x축 대칭하면 그래서 x는 그대로고 y가 부호가 반대가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건 x축 대칭이면 y의 뭐가 바뀐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도형도 똑같아요. 왜? 도형은 이 점들을 모아놓은 게 도형이거든. 그럼 걔를 똑같이 접어봐.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도형인데 똑같이 접어봐. 그럼 걔 부호 똑같이 바뀌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과 도형은 다 같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가로선 대칭 해봤으니까 그럼 무슨 선 대칭도 해봐야 돼? 두 번째로는. 그치? 그래서 세로선 대칭이 y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축 대칭도 한번 잡아보시게 되면 그럼 y축이 이렇게 생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얘 이름을 x, y라고 잡을게. 그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접었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를 이렇게 접었어. 다시 이쪽에 있었던 애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으로 갔을 때 그럼 얘가 유일하게 달라진 게 누군지만 봐. 됐어요? 그럼 누구의 부호만 달라졌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x만 달라졌지. 지원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x만 달라지고 y는 그대로가 된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이 되는 결과. 그러면 y축 대칭은 뭐야? x의 부호가 바뀌는 대칭이 되었어. 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접히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 두 개예요. 이게 여기 있는 두 가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동그라미 좀 쳐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x축, 즉 x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면 유일하게 달라지는 부호가 그래서 누구냐면 동그라미 얘는 y만 달라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기준을 여기 있는 세로선 문자 y로 잡았어. 그럼 뭐야? 문자가 뒤바뀐다고. 바뀌는 부호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를 기준 잡으면 누구의 부호만 달라진다라는 거에 주목하자. 그래서 x의 부호가 달라진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종료입니다. 1, 2번 끝났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일한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가 여기 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대칭이동 중에서 유일하게 점대칭으로 설명이 되는 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을 유일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점에 대한 대칭은 결국 어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기준점으로 잡아주는 게 항상 0,0이지. 그래서 여기는 원점이라는 0,0이 기준 잡아서 그럼 걔네들 대칭도 찾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 다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원점 대칭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잡게 되는 기준점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점을 대칭시키겠다는 거야. 도형도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쳐보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x, y라고 잡았을 때 대칭이라는 건 특히 점대칭이라는 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그 합동과 대칭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무조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쟀을 때 이 길이만큼을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똑같이 그 방향까지 다 그대로 해서 내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럼 방향까지 다 그대로 해서 똑같이 내려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이 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잡았을 때 둘이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만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간격으로 떨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똑같은 간격이래 라는 거를 먼저 잡아주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잡아주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보여. 그럼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요 간격만큼 얘가 4분면만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1, 4분면에 있었던 게 3, 4분면으로 바뀌는 거야. 다시 2, 4분면에 있었던 건 같은 간격으로 4, 4분면으로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얘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x랑 y의 간격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의 부호는 바뀌어야 돼 아니면 안 바뀌어야 돼?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얘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유일한 점 대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다 바뀝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둘 다 바뀌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종료되시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마지막 4번 y는 x 대칭. 이 친구가 좀 많이 중요한 대칭입니다. 별표 좀 한 5개 정도는 쳐주세요.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니네 당장 3단원 함수 들어가면은 y는 x 대칭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 들어가면 엄청 나와요. 그리고 대수가 함수잖아. 그러니까 대수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냥 겁나 나와. 특히 1단원까지는 대수 1단원까지는 겁나 나와. 그러니까 대수까지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 대칭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친구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수능에서 어렵게 내고 싶잖아요. 그럼 무조건 y는 x 대칭 관계 이용하시면 돼요. 실제 수능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대칭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난도 문제에서 일단 이제 쩌리 같은 요 3개 대칭은 절대 안 나와. 됐어요? 그래서 요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증명은 여러분들이 곧 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한번 직선 대칭으로 한번 보여줄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결론은 그냥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거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y는 x 대칭 하잖아요. 그냥 뭐 하면 되냐?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서 그냥 뭐야? x, y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요. 됐어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아예 같은 경우만을 읊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네들 사이에 서로 간격이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간격이 같아지는 형태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야? 얘네들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바뀐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는 x 대칭은요, 지금은 증명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리 바꾸는 대칭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름 붙여주시면 돼요. 자리 변화 대칭이에요. 나중에 3단원 가시면 이 친구를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3단원 가서 배우는 걸로 합시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칭은 여기 4개입니다. 이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4, 5번처럼 따로따로 하나하나 증명해서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만 잘 기억하시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랑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랑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간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점 대칭부터 한번 해봅시다. 점에 대한 대칭부터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됐지?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2,5가 있어요. 동그라미 좀 쳐보자. 무슨 쭉 대칭 이동하래요?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바꾸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y가 보호가 바뀌네. 그래서 5가 돼야 마이너스 5가 돼요? 끝.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두 번째 동그라미 무슨 쭉 대칭 이동하시래요? y축 대칭 이동하시면 누구의 보호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5는 그대로 잡아줬을 때 x가 마이너스 2 아니면 플러스 2?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동그라미. 그럼 원점은 자리를 둘 다 싹 다 뭐 하는 거니까? 다 바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점 다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도 2로. 그래서 5도 마이너스 5로 바뀐다. 끝. 이게 원점 대칭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y는 x 대칭 하랍니다. 4번 동그라미. 그럼 y는 x 대칭이다. 얘네들의 자리만 뭐 하면 된다? 자리를 바꾼다. 그러니까 얘가 몇 칸만 몇으로 바뀌게 된다? 대칭 이동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다야. 됐습니까? 도형도 똑같을까요? 네. 도형도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식도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옆에 식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직선 y는 몇 x 더하기 k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니까 첫 번째 y는 몇 x 더하기 몇?
아,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나는 무슨 주계층 이동하시래요? 적지 말고 봐봐. 이거 무슨 주계층 하시래요? 자, 그럼 X축 대칭이다. 그럼 다시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게 끝이다? 얘만 바꿔라. 그러니까 Y가 된다 아니면 마이너스 Y가 되었다? 마이너스 Y가 그냥 몇 X 더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똑같이 몇 X 더하기 몇이 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2X 더하기 K.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끝났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게 되면 1번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저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고,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마이너스만 넘겨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1번 끝났고요. 2번 가볼까요? 그럼 2번에서는요, 지금 현재 보니까 뭘 줬어요? 지금 보니까 나한테 준 식이 뭐예요? 원 줬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2번 문제 풀 거고, 그럼 2번 문제 풀기 위해서 원이 있네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x-2의 제곱과 y-1의 제곱은 1이다. 이걸 무슨 대칭하자? 직선 대칭, 즉 y는 x 대칭을 하자.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y는 x 대칭을 하자. 자, 그러면은 이걸 보는 순간 x랑 y의 자리를 서로 뭐 해주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바꾸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얘의 제곱과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얘의 제곱이 1이라고 잡았고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 빼기 1이거든? 근데 얘가 x였잖아. 그럼 그대로 x가 되는 거 아니면 얘가 y로 바뀌는 거야? 얘가 y로 바뀌는 거고 얘가 y였잖아. 그럼 y는 이제 뭐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x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하면 x 먼저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얘네 대칭 이동한 게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y 빼기 뭐가 되냐면 2의 제곱이 1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 중심을 읽어보세요. 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그랬을 때 여기 있었던 얘 원의 중심 1,2가 직선 누구 위에 있냐면 여기 있는 y는 ax 더하기 위에 있다. 이러면 대입하시면 끝나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y값 대신 2를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원했던 결과 바로 나오죠.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그냥 치시면 돼요. 됐습니까? 대칭 이동파. 지금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다고 어렵진 않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되겠고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준비 시작. 한번 대칭 이동도 연습해 보세요. 쭉쭉 풀어 보세요.
해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반응을 보아하니까 반반인데 대칭 이동하는 거는 그냥 진짜 꼼꼼하게 하나씩 해보면 돼요. 2-2번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얘하기 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2번으로 한 번만 좀 보여주자면 이거야. 그럼 봐봐. 점으로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물선이 있는 거잖아. 그 y는 x제곱 플러스 2mx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 이 친구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이거 어디에 대한 대칭 이동하래요? 원점이지.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 있는 요 x랑 y한테 싹 다 뭘 주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한테 마이너스 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y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라. 여기 있는 x한테도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냥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작살납니다. 왜? 이 친구가 마이너스 붙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이 친구를 마이너스로 x로 바꿔놓은 거에 대한 전체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밑이 그냥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밑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밑을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에 집중을 해줘야 되니까 됐어요? 나 지금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어. 밑을 바꾼 거야. 밑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의 부호를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제곱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x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예요.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넘겨주니까 y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래서 나는 더하기 2m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 이게 y값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얘가 됐죠? 그럼 이 친구가 대칭 이동된 식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꼭지점이 5,n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는 식에서의 그냥 꼭지점을 찾아버리면 그만이지. 맞아요? 그럼 꼭지점을 찾으란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묶어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까지 가면은 얘 m제곱까지가 실제 꼭지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더하기 4만 남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종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 이거 자체가 이미 이게 다 완전 제곱식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x-m의 제곱 더하기 4. 이게 5,n이다. 라는 거 이용하시게 되면은 n값이 나와요. 이렇게 찾으란 얘기고 정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싫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뒤에서 할 얘기긴 한데 어차피 2차 함수는 대칭 이동을 하면 꼭지점은 무조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점은 무조건 바뀌어요. 왜? 얘 식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은 다 바뀐단 말이야. 원도 사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원도 사실 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위치를 바꿔야 돼. 그 대칭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그럼 걔네들의 어쨌든 꼭지점에 초점을 맞추면 꼭지점 자체도 똑같은 원점 대칭을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다시 뭐야? 그럼 이 친구의 꼭지점의 원점 대칭이 5,n이야. 이래도 돼요. 내가 그건 뒤에 4번에서 오늘 너네는 4번 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4번 무조건 하거든? 그래서 4번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번에 그렇게 쓰는 문제가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되게 정석적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왜 내가 2-1번 안 하고 얘 하냐면 니네가 이거 여기서 놓쳤을까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1번은 그냥 L과 L1을 잘 찾으시면 돼요. L1 잘 찾으면은 그거를 한 번 더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 그냥 걔가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2-1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걔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답 나와.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뒤에 2-3번의 문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걔가 하라는 대로 합시오. 네?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갖고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을 구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순간만 찾으면 되냐면 0 되는 순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은 일단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사실 집중하는 거는 어디까지만 집중하면 사실 다 땡이냐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들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사실 관심은 없어요. 됐지? 그러면 얘를 최고차가 1이 되는 게 좋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뺀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mx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가 여기 있었던 거야 원래는. 됐지?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이 친구를 얼마로 나눈 거에 제곱이 필요하지? 그치? 얘를 2로 나눈 거에 제곱이니까 여기 더하기 m제곱이 필요해. 그럼 여기 내 맘대로 뭘 준 거지? 그럼 마이너스 m제곱으로 다시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이걸? 뺏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m제곱은 필요 없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m제곱을 얘랑 붙여서 밖으로 빼도 돼? 아니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m제곱이 되니까 둘이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얘가 x-m의 제곱에 더하기 4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포물선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유일하게 뭐냐면 이 제곱의 영향을 안 받는 친구야. 다시 뭐야? 해가 유일하게 두 개가 안 되는 친구가 꼭지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는 유일하게 이 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 가로선과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유일하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얘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제곱의 영향을 안 받는 숫자여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도 영향을 안 받고 제곱의 영향도 안 받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영향도 없고 제곱의 영향도 안 받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0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순간이 꼭지점이 돼요. 증감이 하나도 없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0 되게 하는 x가 m이잖아.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m이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y 값은 뭐야? 그때의 함수값. 얘 죽었을 때 남는 거. 그래서 여기가 4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m,4가 돼서 꼭지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냐? x만 사실 찾으면 y는 금방인데 x는 이 제곱이 죽을 때예요. 왜? 증강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해가 유일하게 하나로 떨어지는 애여야만 하거든. 그럼 해가 유일하게 하나로 떨어지는 게 0밖에 없어요. 1도 풀마의 영향 받으니까 2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도 2개야.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사실 이거 중3 때 배우고 오기는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중3 수학이 좀 어려워야지. 그쵸? 중3 수학이 좀 어려워야지. 그치? 그래서 꼭지점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알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별표 좀 들이다 많이 쳐놓으세요. 작년 학평인가? 나왔어요. 11월 학평에서. 14번으로. 이거보다 더 그린 그지 같은 걸로. 그 밑에 3-2번 같은 문제로. 됐습니까? 그 밑에 3-2번 같은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걔는 해드릴 건데요. 됐습니까? 대신 지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실 맨 처음에 배웠습니다. 나랑 좌표 공부할 때. 그래서 점 공부할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는 그냥 점에서 배웠던 내용 플러스 어떤 테크닉 하나가 더 붙어. 그럼 그 테크닉만 알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가볍게 정리 좀 합시다. 이건 해시태그 달아드리는 거. 왜? 전략이니까. 그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야. 잘 생각해보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선분의 길이의 합에 뭘 구할 거냐면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를 구할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분의 길이의 합을 최소값으로 구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잡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점을 내 맘대로 옮길 수 있는 무언가라고 해보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점이 이쪽에 있었던, 요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이렇게 잡아줬을 때 점을 내 맘대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만약에 길이로 원했던 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을 원했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선분의 길이의 합은 여기 있는 얘네들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었던 여기 있는 파란색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보라색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중에서 누구라 그랬죠? 보라색이 제일 짧다 그랬지. 기억나요 이거?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결국 이 두 점으로 뭘 만들어버릴 때가 가장 짧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게 뭐야 결국 이게? 직선 만들 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그냥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길이 재는 거라 그랬지. 이게 다야. 우리 이거 하나 배웠어. 다시 뭐야? 이 문제도 이거 쓰는 거야. 근데 조금 달라요. 하는 방법이. 뭐 하나가 추가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하나가 추가돼요. 그래서 얘가 조금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그림으로 그냥 100번 이해하시면 끝나요. 됐습니까? 그럼 봐. 0,1과 6,3이 있대요. 뭐 0,1은 대충 여기 있겠죠. A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고 6,3 당연히 얘보다는 이렇게 위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6,3이 있대. 맞아요? 그럼 나는 P를 잡아야 되는데 P는 애초에 값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축이 있는 점이래요? 그치. 여기 가로선 위에 X축을 잡아. 그러면서 나는 여기 위에 있는 점 P야. 그랬을 때 내가 지금부터 연결하는 건 여기 있는 이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 얘네들의 합의 최소값 구하기야. 맞아? 그러면 니네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니네가 가장 머릿속에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칭은 사실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니네 머릿속에 있는 대칭은 사실 어떤 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길이가 짧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것까지는 해. 왜? 이걸 어디서 배우고 왔냐면 니네 1단원에서 배우고 오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면좌표에서 이걸 배우고 오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얘는 이렇게 풀면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요 P가 움직이는 점은 맞아. 근데 얘는 무조건 무슨 축 위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준 거에 따라서 보면 이 선에서만 움직여야 돼. 그럼 요렇게 두 개로 직선 만들어 버리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야? 이게 X축 밖을 벗어나야 돼. 이렇게 되는 조건이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 뭐는 아냐면 얘네가 가장 짧으려면 얘네가 뭐가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짧아진다는 걸 알아? 직선. 그럼 뭐야? 오히려 얘네 꺾은 선을 분명히 하나 틀어서 우린 지금부터 직선을 만들어버리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꺾은 선을 틀어버리는 과정에 바로 뭐가 있냐면 대칭이 있는 거야. 왜? 만약에 얘가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점만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이 점을 만약에 봐봐. 대칭한다 그러는 건 얘의 성질을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지.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얘가 유일하게 달라지는 건 부호야. 됐어요? 그럼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진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은 이쪽으로 잡아주게 된 길이와 이쪽에서 잡아주게 된 길이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너네는 이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을 거라는 것도 증명이 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것도 증명이 돼?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될 거야. 왜? 대칭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은 못 바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얘네들이 뭐만 바꿔주는 거냐면 평행이동처럼 자리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옮기죠.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직선 만들어지네?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V점, 이렇게 꺾은 선이 나와 있는 그 선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한 점만 기준 잡아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그 축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서 나는 여기 있는 A' 점을 내가 0, 얘 X축 대칭했지. 그럼 0,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로 바뀌지. 그랬을 때 내가 잡아주게 되는 여기 0,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 얘네들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직선이 가장 짧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내가 P라고 잡을게. 이래도 되는 거잖아. 이건 논리상의 문제는 없거든. 맞아요? 그래서 우린 이걸 보는 순간 결론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AP랑 그래서 BP를 더해서 만들어준 건 그래서 A를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나는 A'의 P
얘 길이가 최소값이야 라고 잡아줄 수는 있을 거예요. 대칭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성질을 못 바꾸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면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는 건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직선의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이거야. 꺾은 선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꺾은 선의 길이의 합을 구할 거잖아. 그때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최대값은 못 구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꺾은 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그래서 누구 구하시면 되냐면 얘네 직선 만드는데 뭘 활용해서 직선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냐면 대칭이동 활용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진행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뭘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직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 만들어서 그 직선 만들게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주게 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A'과 B의 길이 다시 잡아주면 0,-1과 6,3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최소값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습해보면 3-1번까지는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얘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먼저. 그래서 얘 먼저 다시 풀어보고 밑에 것까지 3-1번까지만 4분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3-1번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해보세요. 3-1번까지만 풀어보세요. 3-
이게 잡히죠? 대부분 그럴 거야. 하나 더 볼게요. 3-2번. 그러면은 사실 그림 2개짜리 주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2번 튕기게 되는 V점 2개의 점. 그러니까 나는 V직선 2개가 나왔을 때는 그럼 얘네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하는 방법은 결국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직선 만드는 거에 우리가 초점 맞춘다는 생각으로 3-2번 그림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3-2번 그림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3-2번 그림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만 그릴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점 줬고 요 점 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2번 튕길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하나 배웠다니까? 하나 배웠어. 무조건 최소값 구하려면 직선 만들어야 돼? 곡선 만들어야 돼? 직선 만들어야 돼? 무조건 직선 만들어야 돼? 그 말은 건 여기 있는 이 점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점, 이 점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점들이 생기면 돼? 아니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직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꺾인 선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얘네들이랑 얘네들은 그나마 이동이 가능한 점이니까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직선을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선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선을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그냥 여기 얘가 이렇게 있대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대로 있대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첫 번째로는 여기 노란색이지.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은 게 누굴까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노란색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같이 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도 되실 거잖아.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의 길이를 각각 잡아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선분을 옮기면 직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분도 잘 옮기면 직선 될 수 있을 것 같대. 다시 뭐야? 옮겨서 직선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는 게 그 다음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랑 길이만 같으면 그만이야. 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의 길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랑 길이만 같으면 그만이야. 그럼 얘 길이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게 평행이동이니까 아니면 대칭이동이니까? 대칭이동.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대칭이동 시키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대칭이동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얘랑 선분의 길이 똑같으려면 얘도 마찬가지 뭐 해주면 되겠어? 성준이 그러니까. 무슨 축에 대해서 이번엔? 그치. 여기에 대한 대칭이동을 해서 얘 길이 그대로 유지시키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두 점. 얘네들의 선분이 가장 짧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이쪽으로 가든가 저쪽으로 가든가 알 바 아니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 움직이는 두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직선이 이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Y축으로, 얘는 X축으로 이렇게 해서 길이가 같은 애들을 얘랑 만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동해버리게 되면 직선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꼭. 그리고 요즘 시험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는 이렇게야. 2번 튕기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번 튕기는 거는 너네가 시험 전까지 연습을 드립다 많이 하고 가서요. 요즘 잘 안 나와요. 한 번 튕기는 거.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그거 올림포스에 있어서 내가 그건 올림포스에서 가지고 와서 풀어줄 건데 원이랑 섞어버리면 돼요. 이거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사실 작년에 나온 거는 그거야. 원이랑 섞어서 낸 학교들이 진짜 많았어요. 작년 문제. 그래서 내가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섞어서 내면 니네 진짜 문제 최악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고 4번 갈게요. 오늘 얘까지 보고 끝나겠다. 그래서 오늘 얘까지만 보고 끝내자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게 중요한 거 했습니다.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한 거 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했으니까 이거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되겠고 4번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끝내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드린 숙제 있죠? 그거 다음 주까지 해와. 목요일까지는 여기 교재에 있는 거 완벽하게 풀어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재에 있는 거 완벽하게 풀어오는 거랑 프린트는 그 전에 안 된 거 좀 다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본인 밀린 거 뭔지 알지? 본인이 잘 알지? 어디가 밀려있는지? 특히 원방 해와. 그리고 우리 목요일부터는 머리 식히러 갑시다. 집합. 머리 식히러 갑시다. 알겠죠? 아 진짜 쉬운 거 할 거야. 집합은 진짜 쉬워요. 니네 아직 처음이잖아. 집합을 어려운 거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네가 처음 만나는 친구인데 처음 만날 때는 좀 쉽게 보여줘야지. 그래, 쉬운 것 좀 합시다. 목요일에. 알겠죠? 자, 점대칭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가세요. 4번에서. 그래서 얘는 점대칭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점대칭의 특징을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4번의 내용인데, 그럼 점대칭은 어떻게 잡으면 돼?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점이 있어. 내 이름을 내가 A라고 하고, 요 점이 있어. 나는 요 점을 B라고 할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는 A랑 B라는 점을 내가 여기에 어떤 C라는 점을 하나 잡아.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C라는 점을 잡아서 얘네들로 대칭 이동시킬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킬게. 다시 여기 C점을 내가 대칭점으로 잡아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C점을 대칭점으로 잡아주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됐습니까? 그럼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기만 하면은 종료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대칭점을 찾으려면은 이것만 떠올리면 돼. 봐. 내가 맨 처음에 원점 대칭 설명할 때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간격과 얘부터 얘까지의 간격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어? 아니면 달라야 된다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길이가? 간격은 똑같아야 돼요. 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칭점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간격은 동일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길이를 잰 게, 즉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잰 거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연두색으로 간격을 잰 것이 생겨요. 그때 이 간격 잰 거 두 개가 서로 다 뭐하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되냐면 무조건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그만이에요. 다시 여기 있는 대칭점이 생겼는데 그 대칭점이 선분 AB로 잡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선분의 무슨 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이 대칭점입니다. 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다요. 그래서 1, 2번 다 그걸로 풀겠습니다. 됐죠? 그럼 1, 2번 다 그걸로 풀겠습니다. 1번은 개 쉽고요. 2번은 니네 위에 선배들이 하도 못해서 들고 왔습니다. 하도 못하더라고요. 물론 작년 선배들 말고 재작년 선배들이요. 내가 재작년 선배들까지 이걸 내가 안 해주지 않았어요. 안 해줬더니 못하던데? 도형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작년부터는 이것도 풀어주고 있어요. 됐죠? 2번은 특징 잡아. 이걸로 하나 더 특징 잡을 거 원까지 특징 잡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도 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포물선이랑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줄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1번 보세요. 자, 그럼 이거네.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 점을 A, B라고 하겠다. 이거네. 그 점 찾으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점, 여기 있는 요 점, 여기 있는 요 점 해가지고 봤을 때 2, 마이너스 1은 대칭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결국 같다 아니면 다르다? 그러면 끝났네. 2, 마이너스 1은 쟤네들의 무슨 점이 되었다라는 걸 증명하자. 중점이다. 다시 x 중점 구하면 a랑 마이너스 3 더해준 걸 반으로 나누고 y 중점 구하면 b랑 2 더해준 걸 반으로 나누면 그게 가운데 있는 점 2, 마이너스 1이다. 계산하시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2번 별표. 그러면 2번은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얘기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2번은 관심 가져주세요. 어떤 거에 관심 가지면 되냐면 얘 하나만. 이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진짜 얘 하나만 관심 가지시면 되는데 그 하나가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학원에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어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든 간에 되게 유명한 문제집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 개땡 원리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수업을 듣잖아. 그럼 거기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포물선과 원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포물선, 이게 2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물선 2차 함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요 포물선과 원의 주요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곧 죽어도 2차 함수랑 원은 얘네들은 챙겨라 이거야. 그런 점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런 점이 하나씩은 있어요. 실제로 이 둘은. 그럼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찾는 게 관건인지만 생각하시면 사실 다 끝나요. 그럼 뭘 찾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했지?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면 2차 함수는 니네가 중학교 때 계속 무슨 점 찾는 거에만 계속 목숨을 걸었어? 꼭지점. 그럼 포물선 2차 함수의 주요점은 바로 무슨 점이야? 이거 꼭지점이야. 그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원방 했죠? 그럼 원방에서 계속 내가 강조하고 있었던 건 원방은 결국 못 찾는 거에만 계속 목숨 걸었어? 말고 반지름 선이잖아. 점. 그래. 그쵸? 원은 중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선 중심 찾는 거에 집중을 했잖아? 그럼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잡아봐. 그럼 생각해보자. 이 도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애를 그대로 옮긴대. 그러면 솔직히 이 꼭지점과 중심이라는 요 주요점도 똑같은 간격으로 그대로 옮겨질까 안 옮겨질까?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야. 왜? 도형은 이것들이 사실 하나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었어. 이 원을 이쪽으로 옮기겠대. 그게 대칭 이동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려면 그럼 여기 중심 사이의 간격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왜? 그게 대칭 이동한 거거든. 그럼 그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도형들도 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 친구가 중점이 된다는 건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그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그럼 주요점에 대해서도 그게 성립한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럼 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겠대. 그럼 무슨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칭이 된다라는 거를 주목할 수 있대? 꼭지점도 똑같을 거래.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요점을 알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주고 싶은 결론은 이거 하나야. 이 노란색이야. 그러면 도형의 대칭은 주요점의 대칭과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도형의 대칭이랑 주요점의 대칭은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주요점의 대칭과 도형의 대칭은 아예 다 동일한 아이다. 다시 똑같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게 되면은 결론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곧 죽어도 요 점에 대해서 포물선이든 원이든 못 옮겨요. 곧 죽어도 못 옮겨요. 나도 모르거든. 왜? 걔를 대표하고 있는 점들을 다 잡아서 중점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거 못 찾아. 식 자체가 점이 개 많은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이 엄청나게 많은 애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도형의 대칭을 주요점의 대칭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만 대칭시킬 거냐면 주요점만 대칭시킬 거야. 그럼 주요점에 대한 대칭 관계를 이용하면 1번처럼 푸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포물선이든 원이든 다 주요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포물선 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점 찾아주는 게 관건이에요? 포물선은 무조건 뭐만 찾아주면 끝나요? 그래서 꼭지점이 주요점이니까 그래서 포물선 두 개 꼭지점 찾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y가 그럼 나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꼭지점 만들 거지. 여기 더하기 얼마 필요해요? 여기 플러스 4 그리고 나서 더하기 4는 내 맘대로 줬으니까 다시 뺏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 더하기 5에서 얘 앞에 곱해지는 숫자로 빼야 되는데 1이네? 그러니까 뭐야? 그냥 마이너스 4 됐지?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밑에 것도 그대로. 그럼 y는 그럼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8x입니다. 그럼 나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요. 더하기 얼마 필요하시죠?
반의 제곱이니까 16. 그럼 마이너스 16 생기는데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더하기 16, 거기에 내가 마이너스 3이 있었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얘가 x-2의 제곱 더하기 1이지. 자, 얘 주요점은요? 몇 컴마 몇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주요점을 찾았더니 그 주요점이 지금 현재 몇 컴마 몇이냐면은 그래요. 2,1이었어요. 끝.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요. 주요점 찾았습니다. 그럼 얘의 주요점은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4,13. 그치. 얘 계산한 게 마이너스 괄호에 x-4의 제곱 더하기 13이니까 그래서 주요점이 4,13입니다. 끄덕끄덕끄덕. 그럼 이 주요점들이 점 P 몇 컴마 몇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시고 있으니까요. A, B에 대한 대칭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1과 나는 여기 있는 4,13이 있는데 얘가 여기 있는 A, B라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다시 여기서부터 연결한 선분에 대하여 이 두 선분의 길이가 서로 B가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다시 이 둘의 중점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대칭점 A, B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중심으로 가자. 그럼 원으로 가면은 뭐만 찾아주면 끝나? 그러니까 원은 중심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은 중심을 똑같이 한다.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대칭까지 다 배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직선 대칭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선 대칭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왜냐? 얘가 제일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선. 근데 얘가 막 그렇게 그닥 난이도가 높은 애가 아니거든요. 할만하십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 할만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철저하게 해오세요. 대신. 알겠습니까? 교재만 복습 완벽하게